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 강의는 빅데이터 분석 기법 관련된 또 다른 분석 방법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실 내용은 Product Recommend System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보통 상품 추천 시스템 또는 상품 추천 기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상품을 소비자에게, 고객에게 추천하는 그런 기술을 의미를 합니다. 상품을 추천한다는 것은 그 고객이 어떤 추천된 상품들을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그런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죠. 그래야지 고객들이 구매를 하게 되겠죠. 근데 본인이 관심 없는 또는 싫어하는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상품을 추천을 한다면 그것은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고객이 좋아할 만한 그 사람 기호에 맞는 그런 상품을 잘 찾아서 추천하는 게 이 상품 추천 시스템의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품 추천 시스템은 지난번 그 다른 강의에서 공부를 하신 것처럼 이 장바구니 분석, 우리 이제 마켓 베스킷 어널리시스라는 게 있었죠. 예, 이 장바구니 분석이라는 방법도 상품을 추천한다는 그 관점에서 유사한 기능을 하는 그런 분석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고객이 구매를 했을 때 어떤 특정한 상품을 구매를 했을 때 그 상품과 관련 있는 즉 그 상품을 구매한 다른 고객이 같이 구매한 다른 상품을 추천을 해서 그 고객이 그 새로운 상품을 추천된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그런 분석 기법이 마켓 베스킷 어널리시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유사하게 이 프로덕트 레커먼드 시스템은 사실은 뭐 그런 말씀드린 마켓 베스킷 어널리시스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만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어, 그 협업 필터링이라고 하는 그런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콜래버레이티브 필터링이라고 얘기하죠. 레이티브 필터링, 예, 필터링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이가 되고요. 예, 그래서 컬래버레이티브라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서로 도와주다, 뭐 도와주는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떤 고객에게 그 사람이 좋아하는 상품을 추천을 해주는데 그게 그냥 추천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고객들의 어떤 평가 결과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다른 고객들이 말하자면 그 추천 과정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필터링이라는 거는 이제 그 많은 상품들 중에서 다른 고객들 도움을 받아서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이 고객이 좋아할 만한 상품을 걸러내서 추천하는 그런 기법이 컬래버레이티브 필터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흔히 이제 CF 약자로 CF라고 얘기하죠. 마켓 베스킨 어널리시스는 MBA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MBA, CF 이런 방법들은 사실 이제 말씀드린 레코멘드 시스템, 우리 프로덕트 레코멘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하나의 두 가지 분석 기법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컬래버레이티브 필터링, 그 CF라는 방법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 이 협업 필터링 시스템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많이 또 언급되는 그런 영상 자료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는 마이너리티 레포트라고 하는 영화의 일부 영상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발표된 마이너리티 레포트라고 하는 영화예요. 장면 중에 분석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Out, John Anderton. Get away, John Anderton.
Sakamoto. Welcome back to the Gap. How those assorted tank tops work out for you? 네, 굉장히 짧은 영상인데요. 사실 혹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이 마이너리티 레포트라는 영화 2002년에 개봉된 영화인데요.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 마이너리티 레포트라는 영화에 보면 정말 그 당시 2002년도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마치 미래를 예견한 것처럼 그 영화 속에서 얘기하는 뭐 그 당시에는 좀 황당한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대부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고, 그래서 그 영화 중에 여러 장면들이 우리 그 IT 또 이 빅데이터 AI와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이제 시사점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이 영화를 한번 꼭 봐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 이 영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어떤 미래에 우리 그 사회에 말하자면 이제 범죄 예방 시스템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범죄가 발생할 것 같으면 그 범죄가 발생될 가능성을 예측해 가지고 그 범죄가 일어나는 시점하고 뭐 어디서 일어나고 누가 살인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죠. 물론 이제 이 영화 속에서는 뭐 AI나 이런 게 아니라 예지자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예측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범죄를 미리 예측이 된다면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그런 범죄들을 예방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뭐 그 과정에서 그런 범죄 문제를 또 악용하는 그런 사례들도 나옵니다. 사실은 이제 뭐 항상 얘기하지만 기술의 발전이 사람에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발생시킬 수가 있죠. 마이너리티 레포트라는 영화를 보면 정말 AI 또 IT가 사람을 얼마나 편하게 해주고 또 얼마나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 또 이게 잘못 악용되면 얼마나 불행하게 해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영화에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인공지능적인 또는 IT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 영화 속 주인공 탐 크루즈라는 그 배우죠. 이 탐 크루즈가 이렇게 복도를 지나가면 그 옆에 있는 광고판들, 그 광고판들이 이 사람의 이, 어, 눈에 인식을 해가지고, 어, 눈 모양을 이렇게 인식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측을 하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하자면 AI가 다 학습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나가면 이 A라는 사람이 지나갔을 때 어떤 상품을 광고로 띄워줘야지 이 사람이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시면 지나갈 때 뭐 맥주 광고나 이런 게 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것을 좋아할 것이다라는 가정을 하고 그런 것들 보여주는 그런 화면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는 의류 매장에서도 갭이라고 하는 의류 매장에 들어서면 이 우리 그 눈 인식을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을 하고요. 홍채 인식이죠. 홍채 인식을 통해서 이 사람의 신분을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미 학습된 그런 이제 결과를 통해서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옷의 스타일 같은 것들을 이렇게 추천해주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짧게 잠깐 보여드리지만 굉장히 재미있고 뭐 물론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좋은 영화니까 유익한 영화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고 여건이 되시면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현재 보면 이제 디지털 사이니지라고 해서 어떤 그 전자 광고판, 예, 그래서 말씀드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 이 반응을 하는 거죠. 그 인터랙티브 그 사이니지, 예, 그런 광고를 제공해서 이 사람의 어떤 성향에 맞는 광고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영화 속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도 뭐 기술적으로 가능했지만 지금은 더 이제 그 기술적으로 굉장히 가능한 그런 어떤 환경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이런 그 말씀드린 어떤 사람을 인식하고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어떤 상품들을 어떻게 추천해 줄 수 있는지 그 기술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상품 추천 시스템을 구성하는 그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마켓 배스킷 어널리시스도 상품 추천 시스템에 사용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이 컬래버레이티브 필터링 CF라고 하는 이 알고리즘도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이거 말고도 이 뭐 컨텐츠 베이스 필터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데이터 기반에 또 굉장히 좀 좋은 성과를 보이는 그런 추천 기술 중에 하나가 컬래버레이티브 필터링이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컬래버레이티브 필터링은 뭐 여러 그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온라인 쇼핑몰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미국의 유명한 그 스트리밍 제공 회사죠. 그래서 이 회사의 페이지 이제 가입하고 이렇게 돈을 내고 들어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 추천 동영상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 추천 동영상이 말씀드린 그런 이제 알고리즘들을 통해서 뭐 반드시 CF는 아니더라도 CF 유사한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 화면을 보고 있는 고객에게 추천하는 그런 상품들이고요. 실제로 넷플릭스가 이런 그 추천 시스템을 잘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 현재도 넷플릭스가 벌어들이는 수익의 한 30% 정도를 이 이런 추천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의 그런 그 클릭을 통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천 동영상을 클릭하면 이제 그 추천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되는 그런 서비스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 수익의 한 30%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알려진 그런 이제 사실이죠.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도 이제 추천이죠. 그래서 뭐 특히 여기 보면 당신의 그 검색 기록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책들을 이런 교재들을 추천해 준다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아마존닷컴에서 지난번에 마켓 베스킷 어널리시스에서도 이제 아마존닷컴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존닷컴에서 이 책 같은 것들 또는 상품을 추천할 때 말씀드린 그런 그 다른 고객들의 어떤 그 구매 기록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추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A라는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A라는 상품을 구매한 다른 사람들이 선호하는 상품들을 찾아서 이 사람에게 추천해주는 방식이다. 근데 그 선호하는 상품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선호도라는 걸 평가해가지고 비슷한 점수를 이 선호도 점수를 줄 만한 그런 상품들을 찾아서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이런 컬래버레이티브 필터링의 어떤 핵심 알고리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뒤에 약간 수식 같은 것도 나오는데 그런 건 너무 상세하게 보시지 않으셔도 좋고 중요한 것은 나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나와 어떤 취향이 비슷한 어떤 상품에 대한 취향이 비슷한 다른 사람을 찾아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좋은 점수를 준 그런 상품들을 나에게 추천해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상품 추천 시스템, 특히 컬래버레이티브 필터링 기반의 상품 추천 시스템 만들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별점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예, 이 평가 데이터죠. 선호도 평가 데이터인데 각 상품에 대한 사용자들의 개인 선호도를 뭐 별점이나 평점 같은 것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데이터가 있어야만 특정한 다른 고객에게 그 정보를 기반으로 어떤 상품을 추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 CF라는 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잠깐 보도록 하시죠. 지금 뭐 영화 제목들이 있습니다. 예, 여기 뭐 한글 제목이 또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영화라고 보시면 되어 있고 터미네이터 3, 뭐 매트릭스 2 뭐 이렇게 해서 영화들 SF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하러 영화도 있고 이렇게 있고요. 여기 1번, 2번으로 된 거는 이제 그 사용자, 고객들입니다. 그래서 1번 고객이 이 매트릭스 2란 영화를 보고 5점에 그러니까 별점을 5점을 준 거고요. 1번 고객도 스타워즈라는 영화를 보고는 4점을 준 거죠. 그다음에 2번 고객은 터미네이터 3를 4점을 줬고 매트릭스 2는 2점, 스타워즈는 2점. 그다음에 3번 고객은 5점, 4점 이렇게 점수를 준 것을 이렇게 데이터화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요 10번 사용자 있지 않습니까? 이 10번 사용자가 몇 개의 영화에 대해서는 평가를 했지만 나머지 영화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평가를 했다는 거는 이 영화를 이미 시청을 한 거고 이 시청한 영화 말고 시청하지 않은 영화 중에서 이 10번 고객이 좋아할 만한 선호할 만한 그런 상품, 영화를 찾아서 추천해 주는 게 CF의 어떤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미 이 10번 고객이 몇 개의 영화에 대해서 평가를 해둔 점수가 있습니다. 이 점수를 가지고 다른 고객들이 평가한 이 점수와 10번 고객이 평가한 점수의 유사도라는 걸 계산합니다. 얼마나 비슷한지 쭉 계산한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가장 그 평점의 그러니까 별점의 선호도가 유사한 고객을 찾은 다음에 그 유사한 고객이 좋은 점수를 준 다른 영화를 추천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유사도라는 거를 이 시밀래리티라는 걸 계산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K-민스나 뭐 K 니어니스트 이런 방법들을 볼 때 유사도라는 걸 계산했죠. 디스턴스 계산하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디스턴스를 쓰지 않고요. 여기서는 피어슨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라고 하는 피어슨 상관계수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이 수업에서는 뭐 이 수업의 범위를 넘는 것 같아서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뭐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피어슨 상관계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가 나옵니다. 뭐 뒤에 가서 간단하게 보여드리긴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여기서는 너무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리진 않겠고요. 아무튼 간에 지금 보시면 요게 무슨 의미냐면 10번 고객하고 1번 고객의 유사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요건 10번 고객과 2번 고객의 유사도, 10번 고객과 3번 고객의 유사도를 의미합니다. 이 피어슨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이 피어슨의 상관계수라고 하는 것은 보통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게 0 이하이면서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두 사람은 성향이 별점을 주는 어떤 성향이 정반대다. 즉 예를 들어서 1번 고객하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점이니까 완전 정반대인데 그러니까 10번 고객이 좋아하는 것 1번 고객은 제일 싫어하는 거고 1번 고객이 제일 좋아하는 걸 10번 고객은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 정도로 기호가 선호도가 완전 반대인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 코릴레이션 값은 마이너스 1에 가까운 값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1에 가까운 다른 값들도 있죠. 이런 것들 다 4번 고객이나 5번 고객, 8번, 1번 고객은 10번 고객하고는 성향이 완전히 다른 그런 이제 고객들이라 할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성향이 굉장히 유사한 고객은 요 플러스 2에 가까운 값이 이 계산했을 때 나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요 사람이나 요 사람들, 그러니까 6번 고객이나 3번 고객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10번 고객과 유사한 기호를 가진 고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6번이 비슷하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10번 고객은 1번 첫 번째 영화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 3번도 했는데 6번은 안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알고자 하는 것은 10번 고객이 두 번째 영화에 대해서 몇 점을 줄 것인지를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3번 고객은 4점을 줬고 6번 고객은 2점을 줬으면 요걸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요 점수를 추정을 해냅니다. 얼마나 유사한지를 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영화도 몇 점인지 모르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 여기는 이 영화는 사실 좀 보기가 어렵죠. 지금 현재 다 비어 있기 때문에 점수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런 책이나 영화에 대한 평점을 주더라도 모든 영화나 모든 책에 대한 평점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영화는 평가를 하고 어떤 영화를 평가하지 않았을 텐데 여기 빈칸들은 평가를 하지 않은 것들이고요. 여기 점수가 있는 것들은 평가가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예를 들어서 더 클래식이라는 영화는 3번 고객 2점, 6번 고객은 4점 뭐 이런 식의 이제 점수를 줬는데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10번 고객이 이 물음표로 되어 있는 그 영화에 대해서 몇 점을 줄 것인지를 예측을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어쨌거나 3번하고 6번이 좀 유사하니까 이 사람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물음표로 되어 있는 영화에 대한 점수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이 된다는 거죠. 지금 보면 두 번째 영화가 3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점수를 바탕으로 해서 그 유사한 사람들의 점수를 바탕으로 했을 때 10번 고객은 매트릭스 2라는 영화에 대해서 한 3점 정도의 선호도를 가질 것으로 예측을 한 거고요. 또 뒤에는 두 번째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워즈 같은 경우는 2.78점을 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한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영화가 몇 개 안 되고 뭐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간략한 그런 예제이기 때문에 약간 그 정확하게 계산된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 이제 실제 아마존닷컴이나 또는 이제 넷플릭스 같은 회사에 가면 이런 선호도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뭐 몇십억 명의 사람들의 그 수많은 영화에 대한 평점 데이터가 있는데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말씀드린 그 특정한 고객이 보지 않은 그런 영화에 대한 어떤 평점을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마존닷컴이나 아니면 넷플릭스 같은 회사에서 말씀드린 그 특정 고객과 유사한 취향을 가진 성향을 가진 고객을 찾아낸 다음에 그 유사한 고객들이 선호했던 다른 상품을 이 지금 현재의 고객에게 추천해주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방식을 사실은 CF에서는 유저 베이스드 CF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제 그 UBCF라고 해서 그 사용자 중심의 사용자 기반 CF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사실 뭐 원래 CF는 사용자, 유사한 사용자를 찾아서 그 유사한 사용자들이 좋아하는 상품들을 나에게 추천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은 좀 문제점이 뭐냐면 사용자들이 굉장히 늘어나면 즉 어떤 그 회사의 어떤 쇼핑몰이나 이런 곳에 고객들이 엄청 늘어나게 되면 아까 보신 것처럼 그 유사도를 계산하고 그 특정한 상품에 대한 선호도 점수를 다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연산량이, 계산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바로 이제 그런 추천 상품들이 보여야지 사람들이 이제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뭐 아마존닷컴이나 넷플릭스 같은 경우, 특히 아마존닷컴 경우는 뭐 몇십억 명의 고객이 전 세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고객들이 평가 점수를 다 유사도 계산해가지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UBCF가 원래 CF 기본 형태지만 이 UBCF를 약간 변형한 IBCF라는 걸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존닷컴에서 주로 쓰고 있는 그런 이제 추천 방식인데요. 이건 이제 아이템 베이스 CF라고 해서 아이템 그 상품들 간의 유사도, 상품들의 어떤 구매 유사도를 계산해서 같이 판매되는 상품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요 사람이 이제 추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른 고객들이 두 명이 있습니다. A란 사람하고 B란 사람이 있는데 A란 사람은 여기 보시면 요 화살표가 그 상품을 구매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A란 사람은 포도를 구매했고 딸기를 구매했고 수박을 구매한 거죠. 다 구매했네요. 오렌지까지. 네 개를 다 구매한 거고,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은 요 상품 하나, 딸기만 이제 구매를 한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세 번째, 이 C라고 한다면, 이 C라는 사람은 딸기와 수박을 구매한 거죠. 그러면, 지금 이런 구매 유사도, 뭐 사실 구매라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 별점으로 우리가 유사도를 측정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만, 만약에 별점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구매 여부를 가지고도 이제 CF를 작동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C라는 사람이 딸기와 수박을 샀는데 이 A와 B 중에 어떤 사람과 유사한지를 봤더니 B하고는 하나의 상품밖에 공유가 안 되는데 같이 사는 상품이 하나밖에 없는데 A하고는 딸기도 같이 구매했지만 수박도 같이 구매가 된 거죠. 그러면 여기는 두 개의 상품이 같이 구매한 상품이고요. B란 사람은 한 개 상품은 같은 상품을 구매했으니까 A란 사람이 C와 더 가깝다. 그러면 A란 사람이 구매한 다른 상품들을 C에게 추천해주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포도와 오렌지를 추천해서 이 사람이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법이 UBCF 방법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그림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살표가 이제 구매 기록인데 A란 사람하고 B란 사람하고 C란 사람이 있을 때 이 C란 사람에게 상품을 추천해 주는데 아까하고 조금 그 구입 내용이 틀리죠. A란 사람은 포도, 수박, 오렌지를 구매했고 B란 사람은 포도, 수박을 구매했고요. 그 다음에 C란 사람은 수박만 이제 구매한 거죠.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 사실 이제 누가 구매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아이템 기반의 CF에서는 상품들 간의 구매 유사도를 보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포도 같은 경우는 A도 구매했고 B도 이제 구매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수박 같은 경우는 세 사람이 다 구매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딸기는 아무도 구매한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오렌지는 A만 이제 구매를 한 거죠. 그래서 보면 이 포도라는 상품하고 그다음에 수박이라는 상품은 같이 구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구매 유사도가 높은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라는 사람은 수박밖에 구입하지 않았지만 이 수박과 같이 많이 구매되는 마치 우리 마켓 배스킷 어널리시스의 방법과 유사하게
같이 구매되는 상품을 찾아서 그런 것들을 추천해주는 방식. 요게 이제 점선으로 표시된 게 추천 상품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추천해주는 상품들인데 이런 추천 상품을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C라는 사람에게 첫 번째는 말하자면 포도와 그다음에 오렌지를 추천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방식에서는 요 포도를 추천해 주는 그런 방식이 두 번째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고객의 숫자, 특히 아마존닷컴 같은 글로벌 기업은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객들이 있겠죠. 수십만 명의 고객이 있을 텐데 그 고객들이 유사도를 계산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반해서 상품은 고객 수보다는 그래도 좀 적은 거죠. 상품은 굉장히 많다 하더라도 그래도 고객 숫자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상품에 기반한 그런 CF를 우리가 활용하게 되면 사람 기반, 그 사용자 기반의 CF보다 좀 효율적으로 추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그 두 개의 방법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한데 아까도 말씀드린 아이템 베이스드 CF라는 방법은 마켓 베스킷 어널리시스랑 유사한 그런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그래도 일반적으로 CF라고 하면 유저 기반의 UBCF가 훨씬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UBCF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요게 아이템이라고 된 게 이제 상품들이고요. 1, 2, 3, 4, 5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고객들이 있습니다. 앨리스라는 사람이 있고 유저 1, 2, 3, 4가 있습니다. 요 점수들이 이 특정한 즉 아이템 1에 대해서 앨리스라는 사람이 평가한 점수고요. 유저 1이 평가한 점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서 알고자 하는 것은 앨리스라고 하는 사람의 5번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몇 점이 나올 것인지를 예측을 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UBCF에서는 사람들 간의 구매 유사도를 측정해 가지고 앨리스와 유사한 구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이 구매한 다른 상품들 또는 그 사람이 선호한 다른 상품을 추천해주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일단 먼저 해야 될 일은 앨리스와 이 나머지 네 사람 중에 누가 구매의 어떤 특성이 유사한지 또는 선호의 특성이 유사한지를 우리가 이제 먼저 측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하는 방법은 각 유저의 아이템별 점수, 지금 여기 이제 유저 1 같은 경우에 3점, 1점, 2점, 3점, 3점 아닙니까? 예, 그것을 그대로 아래 표에다 이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유저 1 같은 경우는 초록색으로 표시되는데 첫 번째 영어는 3점, 그죠? 3점을 주고 두 번째 영어는 1점, 예, 1점. 세 번째 상품은 2점. 이렇게 해서 요렇게 이제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4번 아이템까지. 그 다음에 유저 2 같은 경우는 빼고 유저 4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 5, 5, 2니까 1점, 5점, 5점, 2점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앨리스는 5점, 3점, 4점, 4점이니까 5점, 3점, 4점, 4점을 줬습니다. 여기 지금 빠져 있습니다만은 4점을 준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유저 2번, 3번은 좀 생략하고요. 일단 그 앨리스와 유저 1번, 4번만 한번 비교를 해보면 요게 이제 앨리스죠. 파란색이 앨리스고 그 다음에 초록색이 유저 1이고 보라색이 유저 2인데 이 중에 구매 패턴이 누가 비슷하냐는 거죠. 지금 보면 앨리스하고 유저 1은 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앨리스가 좋게 평가한 영화에 대해서는 유저 1도 좋은 평가를 점수를 줬고요. 앨리스가 조금 낮은 점수를 준 영화는 유저 1도 낮은 점수를. 물론 이제 점수가 똑같지 않지만 사실은 점수가 똑같은 것보다는 점수의 어떤 분포가 패턴이 비슷하면 됩니다. 그래서 앨리스가 좋은 점수를 준 영화에 대해서 유저 1도 좋은 점수를 주고
앨리스가 좀 낮은 점수를 준 영어에 대해서는 유저 1도 낮은 점수를 줬다면 두 사람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유저 2 같은 경우는 좀 반대의 개념이죠. 앨리스가 좋은 점수 주면 유저 2는 첫 번째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낮은 점수를 줬고요. 또 앨리스가 좀 낮은 점수 주면 오히려 유저 2는 좋은 점수를 주고, 그래서 어떤 기호의 그 어떤 패턴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유저 1하고 여기 2가 아니군요. 유저 4의 경우에 비교를 해본다면 유저 4보다는 유저 1이 앨리스와 유사한 어떤 선호도를 가진 고객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유저 1, 유저 4에 대해서 그냥 그림으로 보여드렸는데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피어슨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같은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점수로 그 선호도의 유사도를 그 점수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뭐 이런 수식을 통해서 계산하는데, 이게 이제 피어슨 코릴레이션이라는 걸 계산하는, 코에피션트를 계산하는 수식이거든요. 예, 그렇게 어려운 수식은 아닌데 이 수업은 뭐 여러분들 또 이렇게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뭐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고 뭐 이런 식이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앨리스와 유저원은 좀 그 선호도의 패턴이 비슷하고, 그죠? 그다음에 앨리스와 유저 4는 이 선호의 패턴이 좀 반대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앨리스 유저 1의 피어슨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는 보통 플러스 1에 가까운 값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유저 4와 앨리스의 피어슨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는 마이너스 1에 가까운 값이 나올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 수식을 통해서 계산해 보면 그런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식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사람들 간의 관계를 어떤 그 사람이 어떤 특정 상품에 대해서 얼마나 선호하는지 또는 선호하지 않는지, 그 점수의 패턴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우리가 이제 이 피어슨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통해서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 보면 앨리스와 유저원은 유사도, 이 피어슨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값이 0.85라는 값을 가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에 가까운 값을 가질수록 유사한 선호도를 가진 거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유사한 선호도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앨리스와 유저1은. 그 다음에 이제 앨리스와 유저2는 0.7의 코에피션트 값을 가집니다. 뭐 유저1보다 못하지만 유저2도 상당히 높은 유사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계산해 보면 유저 3는 이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값이 0이 나오는데, 0이 나오면 두 사람 간의 어떤 선호도의 그 연관 관계가 없다. 서로 어떤 뭐 평가하는 게 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유저 4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반대의 기호를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보시면 마이너스 0.79라는 게 그런 값입니다. 그래서 앨리스와 유저 4가 좀 그 안 좋은, 안 좋다기보다는 이제 서로 간의 선호도 점수 측면에서 기호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앨리스와 기호가 가장 비슷한 사람은 예, 이 similarity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이제 제일 가까운 거죠. 유저 1이. 그 다음으로 가까운 사람이 유저 2가 되고요. 그 다음이 뭐 유저 3, 4가 되는데, 아래쪽 두 사람은 뭐 기호가 없거나 반대니까 사실 고려할 필요가 없겠고요. 위에 있는 두 사람을 쓰거나 아니면 제일 가까운 사람 한 사람을 가지고 요 아이템 5에 대한 점수를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저 1은 아이템 5에 대해서 3점을 줬고 유저 2는 5점을 줬는데, 요 점수를 뭔가 이렇게 그 유사도의 가중치를 줘서 우리가 대충 그 값을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충 봐도 뭐 한 4점 얼마 나올 것 같죠? 예. 자, 그래서 뭐 그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유사도를 계산하고 그것을 가지고 요 두 사람, 지금 두 사람이 뽑힌 거죠. 유저 1하고 유저 4가 이제 유저 1하고 유저 2가 비슷한데 이 중에서 이 0.85라는 값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이 수식에 나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이거는 뭐 우리 수업의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드리는데 어쨌거나 이 스미레르트 값이 1과 가까운 값이 나올수록 두 사람은 유사한 선호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유사한 그 점수를 가지고 이제 두 사람을 뽑았습니다. 유저 1하고 유저 2가 앨리스와 제일 비슷하다. 그래서 이 두 아래 사람들 다 빼고 이 두 사람만 가지고 두 사람의 5번 아이템에 대한 상품에 대한 점수를 가지고 이제 이 앨리스가 몇 점을 선호도 점수로 줄 것인지를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밑에 보시는 이런 수식에서 계산되는데 이 수식 계산하는 것도 우리 수업의 범위를 벗어나니까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위에 있는 수식을 가지고 계산하시면 되는데 뭐 그것까지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고 아무튼 간에 앨리스란 사람은 결과적으로 4.87 즉 여기 점수가 4.87점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5점 만점인데 4.87점이면 굉장히 높은 그런 선호도 점수를 준 거죠. 그래서 앨리스는 지금 보면 자기와 가장 유사한 유저 1이나 유저 2가 다 아이템 5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줬기 때문에 앨리스도 이 영화를 좋아할 것으로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는 거고요.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계산해 보면 4.87점이 나오고 이게 4.87점이면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앨리스가 말씀드린 아이템 5라고 하는 상품을 굉장히 좋아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예측을 하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상품을 추천해 주는 거죠. 이 앨리스는 한 번도 아직 사용해 보지 않아서 점수를 주지 않았지만 앨리스가 좋아할 만한 상품이기 때문에 이 아이템 5를 추천해 주면 앨리스라는 사람이 그 상품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그 좋은 점수를 받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신 게 이제 그 사용자 기반의 CF 방식이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마존닷컴처럼 이 고객 수가 뭐 굉장히 많은 이 뭐 아마존닷컴은 전 세계에 고객이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쇼핑몰이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뭐 수십억 명의 고객이 있을 텐데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유저 베이스드 CF는 이 고객들 간의 관계, 이 유사도를 다 계산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또 점수를 다시 추정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방식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상품들 간의 유사도를 측정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IBCF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BCF가 이제 대표적인 그 좀 효율적인 그런 이제 추천 기술 중에 하나고요. 지금 보시는 이 아티클은 IEEE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네, IEEE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소사이어티에서 나온 아티클이죠. 예, 이 아티클 중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아티클입니다. 그래서 아이템 2 아이템 컬래버레이티브 필터링을 아마존닷컴의 추천 시스템에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 내용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품들 간의 유사도 같은 것들 측정해 가지고 추천해주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가 여기서 아이템 그 IBCF까지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그 인터넷에 요 검색해 보시면 이 아티클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아마존닷컴에서 왜 IBCF를 사용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는 어떻게 더 좋아졌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인터넷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추천 상품이나 또는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뭐 이렇게 추천해주는 상품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어,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상품이라면 당연히 뭐 많은 상품 중에서 내가 좋아할 만한 상품들을 추려서 주면, 그러니까 필터링을 해서 주면 당연히 나의 입장에서는 효과적으로 쇼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인터넷 기반의 쇼핑 환경에서 그 다양한 그 상품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가 이제 추려서 볼 수 있는 게 이런 이제 아이템 기반의 추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실 뭐 이 외에도 뭐 유튜브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쇼핑몰들, 인터넷 쇼핑몰들이 대부분 이 CF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시고 여러분들도 좋은 사례 있으면 같이 이제 공유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그 상품 추천 시스템, 프로덕트 레커먼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한번 보셨고요. 제가 너무 이렇게 우리 수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뭐 수식이 많거나 이런 건 좀 생략하고 넘어가고요. 다음에 아마 또 좀 그 여러분들 학기가 올라가시면 조금 더 그 부분을 상세하게 다루는 또 수업이 있을 겁니다. 이 수업은 말하자면 여러분들 그 MBA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IT 또는 최근에 그 비즈니스 분야에서 사용되는 정보 기술의 트렌드를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뭐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고 다양한 사례들, 지금 말씀드린 아마존닷컴, 넷플릭스 사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고리즘을 설명드리면서 간단하게 소개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런 추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서비스를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공유를 해주시면 다른 학생들도 같이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그 추천 시스템 중에서 특히 이제 컬래버레이티브 필터링이라고 하는 그런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여러분들 이제 그 내용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쇼핑몰이나 이런 데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한번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 알고리즘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